수화기를 들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복수는 여보세요 하고 2번 더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냥 끊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잊었다. 복수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고추를 뒤집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런 날이면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심장이 안 좋아서 갑자기 갔다. 복수는 그때 혼자 남겨졌다. 아들 상욱이가 결혼하고 며느리 연희를 데려왔다. 처음엔 좋았다. 집안에 여자 손이 하나 더 생겨서 반가웠다. 연희는 예쁘고 말도 잘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줬다. 복수는 며느리를 예뻐했다. 손주 하진이가 태어나고 더 행복했다. 이제 가족이 완전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모르겠다. 아마 1년쯤 전부터였던 것 같다. 연희의 말투가 조금씩 변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복수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있겠지.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복수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늘었다. 복순이 분명히 하지 않은 말을 연희는 들었다고 했다. 복순이 분명히 둔 물건을 연희는 못 봤다고 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없어졌다, 나타났다 했다. 복수는 자신이 깜빡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이 왔다. 복수는 상을 차리며 며느리 연희의 얼굴을 힐끗 봤다. 연희는 늘 그랬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나르고 있었다. 상욱이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다. 손주 하진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먹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다. 복수는 국을 떠서 하진이 앞에 놓았다. 하진아, 천천히 먹어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희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셨어요? 복수는 고개를 들었다. 병원은 무슨? 연희가 다시 물었다. 아침에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복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니,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연희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복수는 그 미소가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며느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자신이 기억을 잘못한 건지도 몰랐다. 상욱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피곤하신가 봐.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밥맛이 이상했다. 아니, 밥맛이 아니라 기분이 이상했다. 복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상욱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했다. 연희는 남편 걱정을 하는 척했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복수는 두 사람을 보며 씁쓸했다. 예전엔 이런 대화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왠지 겉돌기만 하는 느낌이었다. 저녁을 다 먹고 복수는 설거지를 했다. 연희가 와서 도왔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복수는 결국 물러섰다.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봤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복수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며느리 연희는 좋은 사람이다. 아들 상욱이를 잘 챙긴다. 손주 하진이도 예쁘게 키운다.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항상 웃으며 대한다. 그런데 왜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걸까? 복수는 눈을 감았다. 그저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찍 깼다. 복수는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갔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용한 새벽이었다. 복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봤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런 시간이 좋았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복수는 차를 다 마시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다. 상욱이가 먼저 일어나 세수를 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상욱이는 아침밥을 먹고 회사에 갔다. 연희는 조금 늦게 일어났다. 하진이를 깨워서 학교 갈 준비를 시켰다. 복수는 아침을 치우고 마당으로 나갔다. 어제 말린 고추를 걷어들였다. 햇살이 또 따뜻했다. 복수는 일하는 게 좋았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멈췄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갔다. 점심때가 되어 복수는 집으로 들어왔다. 연희가 주방에서 뭔가 하고 있었다. 어머님, 점심 제가 차릴게요. 복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연희는 듣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침묵이 흘렀다. 연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잔다. 거짓말이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연희는 복순을 보며 말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복순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없어, 다 괜찮아. 연희도 웃었다. 그 미소가 복순은 불편했다. 왜 그럴까?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복순은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다. 단골 채소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복순 씨, 오늘은 뭐 사러 왔어요? 복순은 배추 한 통을 샀다. 김장 준비를 미리 해야 했다. 시장을 돌아보며 이것저것 샀다. 무 몇 개와 파 한 단과 마늘도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친구 영자를 만났다. 영자는 복순을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다. 복순아, 어디 갔다 와? 시장 갔다 왔지. 두 사람은 골목 모퉁이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가 물었다. 요즘 며느리하고는 어때? 복순은 잠시 말을 멈췄다. 뭐 그냥 그렇지. 영자는 복순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 복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별일 없어. 영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복순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았어, 고마워. 두 사람은 헤어졌다. 복순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연희가 거실에 있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시장 다녀왔다. 연희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장봐 올게요, 다음부턴. 복순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연희는 아무 말 없이 복순을 도와 장바구니를 들었다.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다.
복수는 배추를 씻기 시작했다. 연희는 옆에서 팔을 다듬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복수는 손을 멈추고 연희를 봤다. 뭐가? 연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어제도 약 드시는 거 까먹으셨잖아요. 복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나 약 먹었는데.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봤는데 안 드셨어요. 복수는 할 말을 잃었다. 분명히 먹은 것 같았는데. 아니, 분명히 먹었다. 하지만 연희가 저렇게 말하니 자신이 없었다. 정말 내가 안 먹은 걸까? 복수는 다시 배추를 씻기 시작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연희는 아무렇지 않게 팔을 다듬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복수는 그 긴장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날 오후 복수는 방에서 쉬고 있었다. 문득 서랍을 열어봤다. 통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서랍을 뒤졌지만 통장이 보이지 않았다. 복수는 당황했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다시 찾아봤지만 없었다. 복수는 다른 서랍도 다 열어봤다. 통장은 없었다. 복수는 불안해졌다. 어디 갔지? 거실로 나가 연희에게 물어봤다. 연희야, 통장 못 봤니?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못 봤는데요. 복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찾았다. 한참을 찾다가 결국 옷장 안쪽에서 통장을 발견했다. 복수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여기에 뒀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복수는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 내가 늙어서 이러는 걸까? 복수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그날 저녁 상욱이가 돌아왔다. 복수는 아들을 보자 반가웠다. 상우가 오늘 일찍 왔네. 상욱이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회사 일이 좀 줄었어요. 연희가 물을 따라 상욱이에게 건넸다. 상욱이는 물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다. 복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몇 가지 꺼내놨다. 상을 차리고 가족이 모여 앉았다. 하진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복수는 손주를 보며 웃었다. 우리 하진이 잘했겠네. 하진이는 할머니를 보며 활짝 웃었다. 복수는 그 웃음이 좋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다. 하지만 연희를 볼 때마다 불안이 올라왔다. 연희는 밥을 먹으며 복순을 가끔 쳐다봤다. 그 시선이 복수는 불편했다. 왜 자꾸 나를 보는 걸까? 복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이번엔 혼자 했다. 연희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복수는 그릇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다. 복수는 그날 밤 또 잠을 설쳤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 복수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복수는 집안에서 점점 더 불편해졌다. 자신이 둔 물건이 자꾸 사라졌다. 안경을 분명히 탁자 위에 뒀는데 없었다. 나중에 침대 밑에서 나왔다.
복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거기에 뒀나? 자꾸 이런 일이 생겼다. 복수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늙어서 그런가? 연희는 그럴 때마다 걱정하는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어느 날 복수는 약을 먹으려고 약통을 열었다. 약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 있었다. 복수는 이상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복수는 약통을 다시 닫고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하다. 복수는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며칠 뒤 영자가 다시 집에 놀러 왔다. 복수는 반가워서 차를 대접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수나 요즘 괜찮아? 복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좀 피곤해. 영자는 복순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복수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영자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복수나 정말 힘들면 나한테 말해.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영자는 복순의 손을 잡았다. 너 혼자 다 안고 가지 마. 복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마워. 영자는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갔다. 복수는 영자를 배웅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연희가 부엌에 있었다. 복수는 연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예민한 걸까? 복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복수는 또다시 잠을 설쳤다. 불안과 의심이 커져만 갔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다. 복수는 그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복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내일부터는 조심해야겠다. 모든 걸 다 확인하고 기억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복순도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작은 거짓말, 시어머니의 오해, 감정의 골이 깊어짐, 주변 가족들의 눈치, 불안과 안타까움, 강렬한 클리프 행어로 마무리. 며칠이 지나고 복순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다. 복순은 머리가 아팠다. 어젯밤 잠을 또 설쳐서 그런가 싶었다.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갔다. 연희가 벌써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오늘은. 복수는 고개를 저으려다 그냥 앉았다. 머리가 계속 아팠다. 연희가 상을 차려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복수는 대답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밥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다. 그저 몇 숟가락 먹고 말았다.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복수는 손을 저었다.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복수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잠이 올 것 같았다. 눈을 감았다. 얼마나 잤을까? 복수는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니 연희가 서 있었다. 어머님, 약 가져왔어요.
복수는 몸을 일으켰다. 연희가 물과 약을 건넸다. 복수는 약을 받아먹었다. 연희는 나갔다. 복수는 다시 누웠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약이 평소와 달랐다. 맛이 좀 썼다. 복수는 눈을 감았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다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저녁이었다. 복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오래 잔 건 처음이었다. 몸을 일으키는데 힘이 없었다.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복수는 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상욱이가 복순을 보고 말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좀 피곤했나 봐. 연희가 밥을 떠왔다. 어머님, 이거라도 좀 드세요. 복수는 앉아서 밥을 먹었다. 입맛은 여전히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가족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복수는 며느리를 봤다. 연희는 밥을 먹으며 가끔 복순을 쳐다봤다. 그 눈빛이 복수는 불편했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복수는 고개를 돌렸다. 밥을 다 먹고 복수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몸이 너무 피곤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오늘 하루가 이상했다. 약도 이상했고 몸도 이상했다. 복수는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도 비슷했다. 머리가 아팠고 몸에 힘이 없었다. 복수는 또 연희가 준 약을 먹었다. 약을 먹고 나니 더 졸렸다. 복수는 또 하루를 잠으로 보냈다. 깨어났을 때 복수는 이상함을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복수는 다음 날부터 약을 몰래 버렸다. 연희가 약을 주면 먹는 척하고 나중에 버렸다. 그러자 몸이 조금 나아졌다. 머리도 덜 아팠고 정신도 좀 들었다. 복수는 확신했다. 약에 뭔가 있다. 하지만 누구한테 말할 수 없었다. 아들한테 말하면 믿어줄까?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상한 약을 먹인다고. 상욱이는 절대 안 믿을 것이다. 복수는 혼자 견뎌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다. 연희의 눈을 피하며 약을 버렸다. 연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복수는 계속 불안했다. 어느 날 상욱이가 복순에게 물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상욱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연희가 걱정을 많이 해요.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뭘 걱정해? 상욱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하신대요. 복수는 할 말을 잃었다. 연희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걸까? 복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아니야, 나 괜찮아. 상욱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복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연희가 아들한테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복수는 주먹을 쥐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복수는 다음 날 영자에게 전화했다. 영자는 바로 달려왔다. 두 사람은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복수는 영자에게 모든 걸 말했다. 약 이야기도 했고 연희의 행동도 말했다.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복수나 그게 정말이야?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영자는 복순의 손을 잡았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지. 복순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 영자는 답답한 표정이었다. 그럼 어떡해? 복순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순아, 우리 병원 가보자. 복순은 영자를 봤다. 병원? 영자가 설명했다. 검사를 받아보는 거야.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복순은 생각해 봤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었다. 알았어, 가보자.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며칠 뒤 복순과 영자는 병원에 갔다. 복순은 여러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결과를 보고 말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십니다. 복순은 안도했다. 영자도 웃었다. 봐, 내가 뭘 했어. 복순은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증거가 생겼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증거.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쓸지는 몰랐다. 복순이 집에 들어서자 연희가 있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연희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복순은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연희와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상욱이가 복순 방에 왔다. 엄마, 저 좀 봐요. 복순은 문을 열었다. 상욱이는 심각한 얼굴이었다. 엄마, 연희가 걱정이 많대요. 복순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욱이는 당황했다.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이요. 복순은 웃었다. 나 건강해.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어. 상욱이는 놀랐다. 병원에 가셨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이상 없대. 상욱이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그럼 다행이네요. 복순은 아들을 봤다. 상우가 내 엄마를 믿어줘. 상욱이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당연히 믿죠. 복순은 아들을 보며 슬펐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복순은 아들을 보냈다. 혼자 남은 방에서 복순은 생각했다. 이제 어떡하지? 연희는 계속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복순은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며칠이 또 지났다. 복순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기억했다. 자신이 둔 물건을 사진으로 찍었다. 혹시 누군가 옮겨놓을까봐. 약도 절대 먹지 않았다. 연희가 주는 건 다 버렸다. 복순은 점점 지쳐갔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복순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있었다. 불을 켜니 연희였다. 연희는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복순도 물었다. 너야말로 왜 여기 있니?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 마시러 나왔어요. 복순은 연희를 지나쳐 화장실로 갔다. 돌아올 때 연희는 없었다. 복순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뭔가 이상했다. 연희가 거실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복순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다. 복순의 방에서 물건이 없어졌다. 중요한 서류가 사라진 것이다. 집 문서들이 들어있던 봉투가 없어졌다. 복순은 방을 다 뒤졌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복순은 알았다. 어젯밤 연희가 가져간 것이다.
복수는 연희를 불렀다. 연희야, 내 서류 못 봤니?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슨 서류요? 복수는 설명했다. 집 문서들 말이야. 연희는 모른다고 했다. 저 못 봤는데요. 복수는 화가 났다. 너 어젯밤에 내 방 들어왔지? 연희는 놀란 척했다. 아니에요. 왜 제가요? 복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하지 마. 연희는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때 상욱이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복수는 아들에게 말했다. 내 마누라가 내 서류를 가져갔어. 상욱이는 어리둥절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상욱이는 연희 편을 들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복수는 배신감을 느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지 않았다. 복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방에서 복수는 울었다. 너무 억울했다.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다. 복수는 눈물을 닦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싸워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복수는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연희의 행동을 다 적어두기로 했다. 언젠가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복수는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오늘 일어난 일을 다 적었다. 서류가 없어진 일도 적었다. 연희와의 대화도 적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은 것도 적었다. 복수는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것이다. 복수는 공책을 서랍 깊숙이 숨겼다. 연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날 밤 복수는 결심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겠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복수는 그걸 믿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복수는 아직 몰랐다. 며느리 연희의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복수는 그날 아침 이상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복수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문이 열리더니 연희가 들어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복수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연희는 상욱이를 불렀다. 여보 빨리 와봐요. 상욱이가 달려왔다. 엄마 어떡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아들의 얼굴을 봤다. 왜 이렇게 걱정하는 얼굴일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 복수는 입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상욱이는 전화기를 들었다. 119에 전화하는 것 같았다. 복수는 눈을 감았다. 정신이 혼미했다. 얼마 뒤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들것에 실려 나갔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흘러갔다. 복수는 눈을 감았다.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들이 복수를 진찰했다. 복수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누군가 복순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정신이 더 흐려졌다. 복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복수는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낯선 천장이었다. 복수는 고개를 돌렸다. 흰색 벽과 창문이 보였다. 여기는 어디지?
복수는 몸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팔다리가 무거웠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깨어나셨네요. 복수는 물었다. 여기가 어디죠?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병원이에요. 복수는 더 물었다. 무슨 병원이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복수는 귀를 의심했다. 정신병원? 왜 내가 여기에?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보호자분이 모셔오셨어요. 복수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간호사는 나갔다. 복수는 혼자 남았다. 정신병원이라니. 복수는 믿을 수 없었다. 연희가 자신을 여기에 가둔 것이다. 복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 나가려면 의사의 허락이 필요했다. 복수는 눈물이 흘렀다. 너무 억울했다. 자신은 정상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며칠이 지났다. 복수는 병실에 갇혀 있었다. 하루에 3번 약을 먹어야 했다. 거부하면 강제로 주사를 맞았다. 복수는 약을 먹었다.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려졌다. 생각할 수가 없었다. 복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이게 삶인가? 이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끝인가? 복수는 슬펐다. 어느 날 상욱이가 면회를 왔다. 복수는 아들을 보자 울음이 터졌다. 상우가 엄마 여기서 내보내줘. 상욱이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엄마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복수는 소리쳤다. 나 안 아파. 상욱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날 밤 이상하셨어요. 복수는 멈췄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복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상욱이가 설명했다. 엄마가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 그런 적 없어. 상욱이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내가 그랬을까? 아니면 연희가 꾸민 일일까? 복수는 알 수 없었다. 상욱이는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갔다. 복수는 다시 혼자 남았다. 절망이 밀려왔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아들마저도. 복수는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상욱이가 태어났던 날, 손주 하진이를 처음 안았던 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난 걸까? 복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복수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정상이다. 연희가 나를 여기에 가둔 거다. 나는 나가야 한다. 복수는 결심했다. 이곳을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복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정신은 흐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복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 밖으로 세상이 보였다. 저 밖에 자유가 있었다. 복수는 창문을 만졌다. 잠겨 있었다. 복수는 방 안을 둘러봤다. 문도 밖에서 잠겼다. 여기는 감옥이었다. 복수는 다시 침대에 앉았다. 어떻게 나가지? 복수는 생각했다. 의사를 설득해야 한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복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단 약을 잘 먹는 척해야 한다. 순응하는 환자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 의사가 믿는다. 복수는 그날부터 달라졌다. 간호사가 약을 주면 잘 먹었다. 의사가 물으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의사가 복순을 보며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복순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 덕분입니다.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퇴원 고려해 볼게요. 복수는 속으로 기뻤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복수는 희망을 봤다.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연희가 면회를 왔다. 복수는 며느리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연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복수는 참았다. 화를 내면 안 됐다.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연희는 복순 옆에 앉았다. 다행이에요. 복수는 며느리를 봤다. 연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소름 끼쳤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여기서 푹 쉬세요. 복수는 며느리의 눈을 봤다. 그 눈빛에는 계산이 있었다. 복수는 알았다. 연희는 자신이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여기 가둬두고 싶어 한다. 복수는 등골이 오싹했다. 연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희가 나가고 복수는 혼자 남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연희가 자신을 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였다. 복수는 계속 순응하는 환자를 연기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의사가 말했다. 퇴원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복수는 기뻤다. 드디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덧붙였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보호자는 상욱이었다. 그리고 상욱이는 연희의 말을 듣는다. 복수는 불안했다. 며칠 뒤 상욱이가 왔다. 의사와 상담을 했다. 복수는 밖에서 기다렸다. 상담이 끝나고 상욱이가 나왔다. 복수는 아들을 봤다. 상욱이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엄마 조금만 더 계세요. 복수는 소리쳤다. 왜? 상욱이는 난처해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복수는 알았다. 연희가 뭔가를 한 거다. 의사한테 뭐라고 말했을 것이다. 복수는 절망했다. 나갈 수 없구나. 복수는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알았어. 상욱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복수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복수는 밤을 새워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영자에게 연락하는 거다. 영자라면 도와줄 것이다. 복수는 다음 날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허락했다. 복수는 영자에게 전화했다. 영자는 깜짝 놀랐다. 복수나 너 지금 어디야? 복수는 설명했다. 정신병원에 있어. 영자는 말을 잃었다. 복수는 상황을 간단히 말했다. 영자는 화가 났다. 그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어? 복수는 울먹였다. 날 좀 꺼내줘.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며칠 뒤 영자가 면회를 왔다. 복순은 영자를 보고 울었다. 영자는 복순을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뭐든 할게. 복순은 영자에게 부탁했다. 변호사를 좀 알아봐줘.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영자는 돌아가서 바로 움직였다. 변호사를 찾고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어렵다고 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이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다. 영자는 복순에게 전화했다. 복순아, 포기하지 마. 방법을 찾을 거야. 복순은 영자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복순은 다시 일어섰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았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다. 복순은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복순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나가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연희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복순은 주먹을 쥐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복순은 병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니, 적응하는 척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환자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복순은 병원의 시스템을 관찰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다. 의사들의 회진 시간도 알아냈다. 면회 시간과 규칙도 외웠다. 복순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았다. 약은 여전히 먹는 척했다. 입에 넣었다가 나중에 뱉었다. 화장실에 버리거나 휴지에 싸서 숨겼다. 약을 안 먹으니 정신이 맑아졌다.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복순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도 친해졌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이름이 순자였다. 순자는 복순보다 나이가 많았다. 여기 온 지 오래됐다고 했다. 복순은 순자에게 물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가기 힘들어. 복순은 더 물었다. 방법이 없을까요? 순자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가족이 데려가야 해. 아니면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하고.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와 변호사가 그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다. 복순은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다.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복순아, 변호사랑 상담했어. 복순은 기대했다. 그래서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복순은 실망했지만 참았다. 알았어, 기다릴게. 영자는 위로했다. 조금만 버텨. 복순은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스스로 뭔가 해야 한다. 복순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의사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복순은 회진 때마다 차분하게 대답했다. 의사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좋다고 했다. 잠은 잘 자냐고 물으면 잘 잔다고 했다. 환청이나 망상은 없냐고 물으면 없다고 했다. 복순은 완벽한 환자를 연기했다. 의사는 점점 만족스러워했다. 복순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복순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봤다. 좋은 기록이 쌓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날 복순은 작업 치료실에 갔다. 거기서 다른 환자들과 그림을 그렸다. 복순은 그림에 소질이 없었지만 열심히 했다.
치료사가 복순을 칭찬했다. 복순 씨 참여도가 좋으시네요. 복순은 웃었다. 치료가 도움이 돼요. 복순은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운동 시간에도 열심히 했다. 식사 시간에도 잘 먹었다. 복순은 모범 환자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복순은 계속 계획을 세웠다. 병원 구조를 더 자세히 파악했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냈다. 복순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지도로 그렸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한편 영자는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변호사와 계속 상담했다. 복순을 퇴원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입원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요. 영자는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변호사는 답했다. 빨라도 몇 주는 걸립니다. 영자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복순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복순은 실망했지만 이해했다. 알았어, 기다릴게. 하지만 복순은 속으로 생각했다. 몇 주는 너무 길다. 그 사이에 연희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복순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떠올렸다. 언론에 알리는 거다. 복순은 신문이나 방송에 제보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는 어려웠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다. 복순은 다시 영자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다음 면회 때 영자가 왔다. 복순은 조용히 말했다. 영자야, 언론에 알릴 수 없을까? 영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위험해. 복순이 더 이상해 보일 수 있어. 복순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언론에 나가면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하소연으로 보일 수 있었다. 복순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러다 평생 여기 갇혀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복순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복순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복순은 달을 보며 생각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병원 밖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였다. 영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순은 과거 알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동네 이장님이 생각났다. 이장님은 복순을 오래 알았다. 복순이 정상인 걸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복순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종이와 펜을 구할 수 있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다. 이장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도움을 요청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보내느냐였다. 병원에서 우편물은 검사를 받았다. 함부로 보낼 수 없었다. 복순은 방법을 생각했다. 그리고 순자를 떠올렸다. 순자는 면회 오는 가족이 있었다. 복순은 순자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순자야,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순자는 복순을 봤다. 뭔데? 복순은 편지를 보여줬다. 이거 좀 붙여줄 수 있어? 내 가족한테 부탁해서. 순자는 망설였다. 그거 걸리면 큰일 나. 복순은 애원했다. 제발 부탁이야. 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복순은 고마웠다.
순자는 며칠 뒤 면회 때 편지를 가족에게 넘겼다. 그 가족은 우체통에 넣어줬다. 복수는 기다렸다. 이장님이 편지를 받고 도와주기를 바랐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소식이 없었다. 복수는 불안했다. 편지가 제대로 갔을까? 이장님이 받았을까? 받았다면 왜 연락이 없을까? 복수는 초조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기다리는 수밖에.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복순을 불렀다. 복순 씨 면담 좀 하겠습니다. 복순은 따라갔다. 의사 사무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복순 씨 편지를 보내셨죠? 복순은 가슴이 철렁했다. 들켰구나.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규칙 위반입니다. 복순은 변명했다. 저는 여기 억울하게 왔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보호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복순은 화가 났다. 나는 정상이에요. 의사는 차트를 펼쳤다. 복순 씨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순은 할 말을 잃었다. 연희가 뭔가를 꾸며낸 거였다. 의사에게 거짓 정보를 준 거였다. 복수는 절망했다. 의사는 경고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복수는 병실로 돌아왔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다. 편지도 실패했다. 이제 어떡하지? 복수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너무 힘들었다. 혼자서 싸우기엔 너무 벅찼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다. 복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간호사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멈춰섰다.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복수는 귀를 기울였다. 네, 복순 씨요? 가족이 퇴원을 원하지 않아서요. 복수는 심장이 뛰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화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 며느리분이 계속 입원을 원하신대요. 시어머니가 위험하다고. 복수는 주먹을 쥐었다. 연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전화가 끝났다. 복수는 화장실에 갔다. 변기에 앉아 생각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 복수는 결심했다.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 직접 나가야 한다. 탈출해야 한다. 복수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복수는 다음 날부터 더 세심하게 준비했다. 탈출 경로를 다시 확인했다. 비상구는 항상 잠겨 있었다. 정문으로 나가려면 간호사의 눈을 피해야 했다. 복수는 시간을 계산했다. 교대 시간이 가장 좋을 것 같았다. 간호사들이 정신없을 때 복수는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왔다. 오후 교대 시간이었다. 간호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느라 바빴다. 복수는 슬그머니 복도로 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복수는 천천히 걸었다. 정문 쪽으로 향했다. 간호사실을 지나쳐야 했다. 복수는 숨을 죽이고 지나갔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복수는 정문에 도착했다. 문은 자동문이었다. 하지만 밖에서만 열렸다. 안에서는 버튼을 눌러야 했다. 복수는 버튼을 찾았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복순 씨 어디 가세요? 복수는 돌아봤다. 간호사가 서 있었다. 복수는 당황했다. 그냥 산책 좀 하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들어가셔야죠. 복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복수는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복수는 뛰어나갔다. 뒤에서 간호사가 소리쳤다. 복순 씨 돌아오세요.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앞으로 달렸다. 병원 밖이었다. 자유였다. 복수는 숨이 찼지만 계속 달렸다. 병원에서 멀어져야 했다. 복수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숨을 고르며 뒤를 봤다. 아직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복수는 안도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복수는 생각했다. 영자네 집으로 가야겠다. 복수는 방향을 잡고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복수는 서둘러야 했다. 밤이 되기 전에 영자네에 도착해야 했다. 복수는 빠르게 걸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자유의 맛이 달콤했다. 복수는 웃음이 났다. 나 해냈어. 복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다. 연희에게 똑같이 갚아줄 시간이다. 복수는 주먹을 쥐고 걸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복수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걸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힘이 솟았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는 앞을 봤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영자네 동네였다. 복수는 그곳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연희야, 이제 내 차례다. 복수는 영자네 집 앞에 도착했다. 숨이 가빠서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영자가 문을 열었다. 복순이를 보자 영자는 깜짝 놀랐다. 복순아, 너 어떡해? 복수는 그대로 쓰러질 듯 영자에게 안겼다. 영자는 복순을 부축해서 안으로 들였다. 복순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다. 복수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영자가 물었다. 어떻게 나온 거야? 복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탈출했어. 영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미쳤어? 지금 병원에서 난리 났겠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 나 안 돌아가. 영자는 복순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일단 여기 있어. 복수는 고마웠다. 영자는 따뜻한 밥을 차려줬다. 복수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다. 병원 밥은 맛이 없었다. 영자네 밥은 따뜻하고 맛있었다. 복수는 눈물이 났다.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울어?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고마워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복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연희를 잡을 거야. 영자는 복순을 봤다. 복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나약한 복순이 아니었다. 영자는 물었다. 어떻게? 복수는 설명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연희가 나한테 한 짓들을 다 밝혀야 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도울게. 복수는 영자에게 부탁했다. 먼저 내 집에 가봐야 해. 내가 숨겨둔 게 있어. 영자가 물었다. 뭔데? 복수는 말했다. 일기장이야. 연희가 나한테 한 짓들을 다 적어놨어. 영자는 놀랐다. 그걸 언제 적었어? 복수는 대답했다. 병원 가기 전에. 숨겨뒀어, 연희가 못 찾을 곳에. 영자는 감탄했다. 잘했어.
하지만 지금 내 집에 가면 위험하지 않아? 복순도 알고 있었다. 연희가 집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기장이 꼭 필요했다. 복수는 계획을 세웠다. 영자가 먼저 가서 연희를 밖으로 빼낸다. 그 사이에 복순이 들어가서 일기장을 가져온다. 영자는 걱정스러웠지만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영자가 복순네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연희가 나왔다. 영자는 웃으며 인사했다. 연희 씨 복순이 소식 들었어요? 연희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영자는 걱정스러운 척했다. 어떻게요? 찾아야죠.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영자는 말을 이었다. 혹시 동네 어디 있지 않을까요? 같이 찾아볼까요? 연희는 망설였다. 집을 비우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영자가 계속 권하자 결국 나왔다. 두 사람은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사이 복수는 집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복수는 자기 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고 안쪽을 뒤졌다. 숨겨둔 일기장을 찾았다. 복수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빨리 나가려고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복수는 깜짝 놀랐다. 연희가 돌아온 것이다. 복수는 재빨리 숨었다. 연희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 주위를 둘러봤다. 복수는 숨을 죽였다. 연희가 복순의 방으로 오고 있었다. 복수는 침대 밑으로 숨었다. 연희가 방에 들어왔다. 옷장을 열어봤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복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연희가 옷장 안을 뒤지다가 멈췄다. 뭔가 없어진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연희는 주위를 둘러봤다. 복수는 숨을 참았다. 연희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연희는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복수는 그 틈에 재빨리 기어나와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담을 넘어 영자네로 뛰었다. 영자네에 도착하니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복수는 일기장을 보여줬다. 가져왔어. 영자는 안도했다. 다행이다. 복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동안 적어둔 내용들이 빼곡했다. 연희가 한 거짓말들, 약을 바꿔치기 한 일, 서류를 훔친 일, 모든 게 적혀 있었다. 영자가 말했다.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자.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영자가 물었다. 뭐가 더 필요한데? 복수는 생각했다. 약이야. 연희가 나한테 먹인 약. 그게 있으면 증명할 수 있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받자. 내 몸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복수는 동의했다. 두 사람은 병원에 갔다. 의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했다.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했다. 복수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 사이 영자네에 숨어 지냈다. 하지만 며칠 뒤 문제가 생겼다. 경찰이 영자네에 찾아온 것이다. 복순 씨 계신가요? 영자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왜요? 경찰이 설명했다.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셨어요.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자는 복순을 보호하려 했다. 여기 안 계신데요.
경찰은 안으로 들어와 확인했다. 복수는 이미 뒷방에 숨어 있었다. 경찰은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경고했다. 발견되면 연락 주세요. 영자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다. 복순아, 이러다 큰일 나겠어. 복순도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복수는 결심했다. 직접 나서야 한다. 연희와 직접 대결해야 한다. 복수는 영자에게 말했다. 내일 우리 집에 갈 거야. 영자는 놀랐다. 미쳤어? 복수는 단호했다. 연희와 끝장을 내야 해. 영자는 말렸지만 복순의 결심은 확고했다. 다음 날 복수는 자기 집으로 갔다. 영자도 함께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 연희가 앉아 있었다. 연희는 복순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복수는 연희를 똑바로 봤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연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무슨 이야기요? 복수는 일기장을 꺼냈다. 내가 나한테 한 짓들 다 여기 적혀 있어. 연희는 일기장을 보며 웃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복수는 당황했다. 증거잖아.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어머님이 쓴 망상일 뿐이에요. 복수는 화가 났다. 망상이 아니야. 연희는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법적으로 어머님은 판단 능력이 없으세요. 복수는 할 말을 잃었다. 연희의 말이 맞았다. 자신은 이미 정신병 환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연희는 더 나아갔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 이미 상욱이 명의로 넘어갔어요. 복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연희는 웃으며 설명했다. 어머님이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아들이 후견인이 된 거죠. 그리고 아들은 제 말을 잘 들으니까. 복수는 무릎이 꺾였다. 영자가 복순을 부축했다. 연희는 승리한 듯 웃었다. 어머님 다시 병원 가세요. 거기가 어머님 있을 곳이에요. 복수는 눈물이 났다. 모든 게 무너졌다. 연희의 계획은 완벽했다. 복순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고 복순을 영원히 병원에 가두려는 계획. 복순은 절망했다. 영자가 복순을 일으켰다. 복순아, 포기하지 마. 하지만 복순은 힘이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복순은 고개를 들었다. 동네 이장님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변호사가 있었다. 복순은 놀랐다. 이장님이 복순을 보며 말했다. 복순 씨 편지 받았소? 늦어서 미안하오. 복순은 울음이 터졌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다. 저는 복순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연희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복순 씨의 정신감정 재검사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재산처분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연희는 얼굴이 굳었다. 복순은 희망을 봤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연희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복순 씨는 부당하게 입원 조치를 당했고 재산도 부당하게 처분되었습니다. 연희는 반박했다. 어머님은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진단의 근거가 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보호자인 며느리 분의 진술이더군요. 연희는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는 계속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희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했더군요. 복수는 놀라서 변호사를 봤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연희 씨의 전 시어머니도 같은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재산이 모두 아들 명의로 넘어갔죠. 복수는 충격을 받았다. 연희는 이전에도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영자가 소리쳤다. 이 나쁜 년. 연희는 변명했다. 그건 오해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다. 오해가 아닙니다. 전 시어머니도 지금 같은 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산은 모두 연희 씨가 관리하고 있죠. 복수는 소름이 돋았다. 연희는 이런 짓을 반복하는 사기꾼이었다. 이장님이 화를 냈다. 이런 파렴치한. 연희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증명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웃었다. 물론입니다. 전 시어머니의 증언도 확보했고 병원 기록도 모두 입수했습니다. 연희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복수는 일어섰다. 이제 이해가 갔다. 연희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혔는지, 왜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는지, 모두 재산 때문이었다. 복수는 연희에게 다가갔다. 너는 처음부터 계획했구나.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계속했다. 약도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지.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들려고. 물건도 일부러 옮겨놨고 내가 깜빡하는 것처럼 보이게. 연희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복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답해. 연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서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복수는 웃었다. 혼자가 아니야. 복수는 영자와 이장님과 변호사를 봤다. 나한테는 사람들이 있어. 연희는 비웃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이미 법적으로 재산은 상욱이 앞으로 넘어갔어요. 변호사가 말했다. 가처분 신청으로 일단 정지됩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연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상욱이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복수는 아들을 봤다. 상욱이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연희는 상욱이에게 달려갔다. 여보, 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한대요. 상욱이는 당황했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상욱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상욱이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자 상욱이는 연희를 봤다. 이게 정말이야?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상욱이는 어머니를 봤다. 엄마. 복수는 아들에게 말했다. 상우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여자랑 결혼한 게 엄마 탓이다. 상욱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복수는 아들을 안아줬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연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장님이 문을 막았다. 어디 가려고? 연희는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렀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다. 연희는 사기 혐의로 연행되었다. 복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연희가 경찰차에 오르기 전 복순을 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은 조용해졌다. 변호사가 복순에게 말했다. 복순 씨, 이제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과 재진단을 받아서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으셔야 해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좋은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복수는 정신과 재진단을 받았다. 여러 검사와 면담을 거쳤다. 의사는 최종적으로 말했다. 복순 씨는 정상입니다. 어떤 정신질환도 없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증명됐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검사 결과는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복순의 재산 처분도 모두 취소되었다. 집과 예금 모두 다시 복순 명의로 돌아왔다. 복순은 자유를 되찾았다. 영자가 축하해줬다. 복순아, 잘했어. 복순은 영자를 꼭 안았다.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이장님도 찾아와 축하했다. 복순 씨 고생 많으셨소. 복순은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완전히 편하지 않았다. 아들 상욱이와의 관계가 어색했다. 상욱이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엄마를 믿지 못한 것, 연희의 말만 믿은 것, 그 모든 게 상욱이를 괴롭혔다. 복수는 아들을 불렀다. 상우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상욱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았다. 복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상우가, 너 잘못 없어. 상욱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복수는 아들을 봤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연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상욱이는 울었다. 그래도 엄마를 믿었어야 했어요. 복수는 아들을 안아줬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복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게 있었다. 손주 하진이였다. 하진이는 엄마가 경찰에 잡혀간 후 충격을 받았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복수는 하진이 방문을 두드렸다. 하진아, 할머니야. 대답이 없었다. 복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복수는 하진이 옆에 앉았다. 하진아, 할머니 이야기 들어줄래? 하진이는 고개를 돌렸다. 복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는 잘못이 없어. 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복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람은 때때로 나쁜 선택을 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야. 하진이는 할머니를 봤다. 복수는 계속했다. 내 엄마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단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복수는 손주를 안아줬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하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복순도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복수는 다짐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겠다고. 며칠이 지나고 복수는 연희를 면회갔다. 상욱이는 반대했지만 복순의 뜻이 확고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복수는 연희를 만났다.
유리창 너머로 연희가 앉아 있었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복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연희도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순이 먼저 말을 꺼냈다. 왜 그랬니?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계속했다. 돈이 필요했니?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니? 연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둘 다예요. 복수는 연희를 봤다. 연희가 설명했다. 저도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씁쓸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 거니?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후회해요. 복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미 늦었어. 연희는 울었다. 복수는 일어섰다. 하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잘 키울 거야. 연희는 복순을 봤다. 감사합니다. 복수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면회실을 나오며 복수는 생각했다. 용서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복수는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복수는 웃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복수는 앞을 향해 걸었다. 복수는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다. 저녁에는 상욱이와 하진이를 위해 밥을 지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완전히 편하지 않았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연희가 나오는 꿈이었다. 연희가 웃으며 다가오는 꿈. 그 미소가 너무 무서웠다. 복수는 악몽에서 깨어나곤 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복순 씨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복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재판날이 다가오자 복수는 불안했다. 연희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두려웠다. 영자가 함께 가겠다고 했다. 복수는 고마웠다. 재판 당일 복수는 법정에 섰다. 연희도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연희는 무표정했다. 검사가 복순에게 질문했다. 피해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며느리가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연희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복순 씨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죠? 복수는 대답했다. 부당하게 입원당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물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이 있었죠? 복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진단은 며느리의 거짓말에 기반한 겁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복수는 진정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다. 영자도 증언했다. 이장님도 증언했다. 전 시어머니도 증언했다. 모두 연희의 사기 행각을 입증했다. 연희는 끝까지 변명했다. 오해입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판결을 예고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복수는 법정을 나왔다. 영자가 손을 잡아주었다. 잘했어, 복수나.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며칠 뒤 복수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연희가 보낸 편지였다. 복수는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는 연희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께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도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상욱 씨를 사랑했고 어머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가난이 저를 망쳤습니다. 돈이 없으면 버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첫 번째 시어머니 때도 그랬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께도 그랬습니다. 저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진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어머님이 주세요. 죄송합니다. 복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연희도 피해자였던 걸까? 아니면 그냥 변명일까? 복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슬프다는 것. 복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며칠 뒤 선고 공판이 있었다. 복수는 법정에 갔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연희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다. 복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법정을 나오며 복수는 생각했다. 이게 정의일까? 복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복수는 상욱이를 불렀다. 상욱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상욱이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엄마 저 때문에. 복수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연희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야. 상욱이는 고개를 들었다. 복수는 계속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아.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지. 하지만 그게 잘못은 아니야. 다만 배워가는 거지. 상욱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복수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상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복수는 하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하진이는 그네를 탔다. 복수는 그네를 밀어주며 물었다. 하진아, 학교는 재미있니?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친구들이 생겼어요. 복수는 웃었다. 잘 됐다. 하진이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복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복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지금 멀리 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한단다. 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복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두 사람은 한참을 공원에 있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하진이는 숙제를 했다. 복수는 옆에서 지켜봤다.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랐다. 상처 없이 행복하게. 그날 밤 복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하진이와 공원에 갔다. 아이가 웃는 모습이 예뻤다.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 연희가 못다한 사랑을 내가 주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복수는 일기를 덮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복수는 달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복잡하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따로 없다. 모두 자기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때로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다. 용서하고 이해하며. 복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날 복수는 영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시장에서 차를 마셨다. 영자가 물었다. 요즘 어때? 복수는 웃었다.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영자는 복순을 보며 말했다. 너 정말 강하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영자는 복순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대단해. 복수는 고마웠다. 영자 같은 친구가 있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수는 꽃집을 들렀다. 국화 한 다발을 샀다. 남편 산소에 가져다 줄 꽃이었다. 다음 날 복수는 산소에 갔다. 남편 앞에 꽃을 놓고 앉았다. 여보, 나 힘든 일이 있었어. 하지만 이겨냈어. 당신이 도와준 것 같아. 고마워. 복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복수는 평화로웠다. 이제 정말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다. 6개월이 지났다. 복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진이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다. 오후에는 영자와 산책을 하거나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상욱이가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하루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복순에게는 선물 같았다. 복순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 미쳐가고 있다는 두려움, 모두 사라졌다. 복순은 자유로웠다. 어느 날 복순은 구치소에서 편지를 받았다. 연희가 보낸 편지였다. 복순은 편지를 열어봤다. 어머님께, 저는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곳에서 제 죄를 뉘우치는 것뿐입니다. 하진이는 잘 지내나요? 제 아이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감사뿐입니다. 복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해야 할까? 아직은 어려웠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슬펐다. 모든 일이 슬펐다. 복수는 연희에게 답장을 썼다. 연희에게, 하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압니다. 세상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저는 하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당신의 아이이자 제 손주니까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오면 하진이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진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건강하세요. 복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보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며칠 뒤 하진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다. 복수는 학교에 갔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하진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복수는 웃었다. 다행이네요.
선생님은 계속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 했는데 할머니께서 잘 돌봐주신 것 같아요.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선생님은 복순을 보며 말했다. 하진이에게 할머니는 큰 버팀목이에요. 복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학교를 나오며 복수는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버팀목이라니.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느껴졌다. 복수는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다. 상욱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이사를 할까 해요. 복수는 고개를 들었다. 왜? 상욱이는 설명했다.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혼자 하진이를 키워봐야 할 것 같고. 복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상욱이는 놀랐다. 괜찮으세요? 복수는 웃었다.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상욱이는 감동했다. 엄마 고맙습니다. 복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주말에는 꼭 놀러 와라. 상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한 달 뒤 상욱이와 하진이는 이사를 갔다. 복수는 혼자 남았다. 처음엔 적막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복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마당에서 차를 마셨다. 책도 읽고 텔레비전도 봤다. 친구들을 만나고 산책도 했다. 복수는 자신의 삶을 살았다. 어느 날 복수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다른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다. 복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언을 했다. 복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 복수는 보람을 느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의미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복수는 마당에 꽃을 심었다. 장미와 개나리와 철쭉을. 꽃이 피면 아름다울 것 같았다. 복수는 흙을 만지며 생각했다. 인생도 이렇게 순환하는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고통이 지나면 행복이 온다. 복수는 평화로웠다. 주말에 상욱이와 하진이가 놀러 왔다. 하진이는 할머니를 보자 뛰어왔다. 할머니. 복수는 손주를 안아주었다. 우리 하진이 보고 싶었지. 하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웃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상욱이는 직장 이야기를 했다. 하진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다. 복수는 그저 들으며 웃었다. 이런 순간이 행복이었다. 밤이 되어 상욱이와 하진이가 돌아갔다. 복수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다. 별이 떠 있었다. 복수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이제는 괜찮다. 복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연희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까. 복수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다. 복수는 꿈을 꾸었다. 남편과 함께 걷는 꿈. 꽃이 피어 있는 길을 걸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여보. 복수는 꿈속에서 웃었다. 고마워. 아침이 밝았다.
복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복수는 마당으로 나가 꽃에 물을 주었다.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다. 곧 피어날 것 같았다. 복수는 기대했다. 삶은 계속된다.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삶이다. 복수는 그걸 받아들였다.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복수는 생각했다. 정의란 무엇일까? 복수는 무엇일까? 용서는 무엇일까? 복수는 답을 알 것 같았다. 정의는 법이 정하는 게 아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다.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다. 복수는 자유로웠다.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다. 미움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복수는 웃었다. 그리고 앞을 향해 걸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